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가 23만 1,31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2월 7일 확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장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 1회 등 모두 4회 개최합니다. 세 차례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시간 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주요 업무 계획 회의에서는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3월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게 법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에서 명백하게 제한 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해 시대 변화에 맞게 법규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상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전국 총 18개 팀, 570여 명으로 구성된 허위사실 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허위 정보와 위법 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하고 특히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점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로 국민 신뢰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효율적인 선거 관리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 인력 교육 강화와 선거 장비 물품 등의 품질 개선으로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선거 정보 제공, 투표 편의 물품 및 인력 제공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양대 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자가격리자 투표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자가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이 지난 1월 8일로 종료되었습니다.
1월 10일 오전 7시 현재 잠정 집계 결과 약 23만여 명의 유권자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가 23만 1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지난 1월 8일까지 받았는데요. 1월 10일 오전 7시 현재 모두 23만 1,314명이 신고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중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는 19만 9,156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3만 2,158명입니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만여 명의 11.51% 수준인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고 신청자 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신고 신청자 수 30만 197명 대비 22.9% 감소한 수치이며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30.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 5,058명, 중국 3만 1명, 일본 2만 9,446명으로 3개국 신청자가 전체의 49.5%를 차지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1만 2,626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 7만 6,318명, 유럽 3만 2,847명 순입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은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2월 7일 확정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간 재외선거 담당자를 대상으로 투표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관리 교육은 재외선거관 파견국 공관 주도의 집합교육과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공관 자체 교육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재외투표소 설치 운영,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방법, 재외투표 회송 요령, 공관 개표 관리 등 국외 선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교육으로 중점 구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방송,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재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재외 유권자의 소중한 뜻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무소속인 사람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민에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1월 14일부터 후보자 추천장을 거민에 교부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위한 후보자 추천장을 거민에 교부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민하고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5개 이상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고 총 추천인 수는 6,0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2월 1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민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서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는데요. 다만 거민되지 않는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형을 위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2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초청 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 1회 등 모두 4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의 기간 중에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으로 토론회 1회 등 모두 4회의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2월 21일 경제 분야, 2월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 사회 분야로 각각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입식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초청 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입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월 15일 전체 의원회의를 열어 확정합니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2월 22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좌석에 앉아 진행됩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차례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시간 총량제와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도권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매 토론회마다 후보자들은 각 분야에 대한 2가지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답변한 후 동일하게 배분된 총 발언 시간 안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게 되는데요. 이후 해당 토론 분야 전반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해 토론함으로써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일부 지방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지방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에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일부 지방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선거구 구역표는 인천광역시 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경상북도 의회의원 지역선거구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중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 각종 등록 신고, 신청 제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조속히 선거구 구역표 등이 획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정책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거 때마다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연이나 지연, 인지도 등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적임자를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꼼꼼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유권자는 어떻게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책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할 때 이 정책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한 후에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권자가 선거 전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할 때는 보기 좋은 정책이 아닌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능력과 의지를 확인해야 하고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선거 후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후보자 공약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공약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 TV토론 시청,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쉽고 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주요 정책 이슈와 키워드를 정책 영역별로 분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트리 형태로 시각화한 공약 이슈 트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선거 공략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관위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포털과 중앙선관위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년 정책과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KBS와 MBC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꼭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금호동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는 28살 김다슬입니다. 태권도 사범은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잠시만요.
관장님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작년에는 정말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을 한 달 동안 못 연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시간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문을 열고 애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는 12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소독 한번 하고 오후에는 다시 애들이 태권도장 와서 수업하고서 촬영 가고. 저희 태권도장의 제일 어린 친구가 이제 5살이 되었는데요. 5살 친구가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학원으로서는 태권도장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을 나중에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이 예의와 예절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랑도 마찬가지. 친구의 예의, 예절이 중요하고 부모님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게 저희의 지도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더 코로나로 인해 더 조심하고 좀 집에만 있는 경우가 좀 많죠.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도 되게 자유롭게 태권도 와가지고 놀 때도 뭐 부둥켜 안고서 논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안고 있으면 떼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죠. 애들 막 즐거워하는 얼굴 보려고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런 모습도 못 보고. 태권도장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독하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믿고서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